소방도로 출동로 확보가 어려운 전통시장,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버스 내 노선도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영형강변에 여름을 알리는 금계국과 양귀비가 만개했습니다. 거제국도 14호선의 제한 속도가 7월 1일부터 시속 7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전통시장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쉽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과 시민의 작은 생각 변화가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 앞포구 부림시장.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잘 살펴보니 한쪽은 주차구역이 맞지만 다른 쪽 한편은 주차구역이 아닌 그냥 도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여나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시간을 일컫는 골든타임.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무색할 정도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좁은 골목과 밀집되어 있는 점포 등으로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가 어려워 자칫 대형 화재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이나 상가 밀집 지역, 아파트, 주택지 등은 소방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빠져나오기 힘들게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런 차량들은 긴급한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됩니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 차량 진입이 안 되거나 지연돼 초기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예방활동과 초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 시간에 따라 대형 사고가 좌우됩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전통시장에는 소방도로의 자판으로 인해 출동로 확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방당국은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민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긴급 차량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나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립니다.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를 막는 것은 시민들의 작은 실천과 인식 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을 모를 때 버스 노선도를 보고 많이 찾아가시는데요. 그런데 이 버스 노선도가 여러 개 붙어 있거나 혹은 정류장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버스가 있어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변진성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의 한 버스 정류장. 사람들이 줄지어 버스에 탑승합니다. 버스에 탑승해보니 내가 탄 버스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노선도가 여러 개 붙어있고 정류장 또한 맞지 않습니다. 마산의 한 버스 회사에 찾아가 물었지만 버스 기사는 환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다가 환승하려고 하면 그걸 노선도로 봐야지. 어떤 놈이나 그거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거 전화 제보를 하고 그래 하던거. 하지만 버스 노선은 환승 노선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승객들이 잘 타지 않는 버스의 경우 더욱 열악합니다. 제작진이 야간에 외딴 곳으로 가는 한 버스를 타고 확인해봤습니다. 제작진이 탄 버스의 노선도를 제외하고 노선도가 붙어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뒤에 붙어 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게 노선도가 왜 없는 건가요?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도 부착에 있어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대로 표기돼야 합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코스모스를 닮아 노란 코스모스로 불리는 금계국. 여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만 송이의 금계국과 양귀비가 만발한 고성군 영양강변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과 소박한 시골 풍경을 담고 있는 고성군 영현면. 길게 뻗은 영현강변 황토길을 따라 노랗고 빨간 물결이 펼쳐집니다. 여름을 알리는 꽃으로 불리는 금계국과 양귀비가 제방뚝길에 만개했습니다. 강변에 펼쳐진 노란 물결과 황토길은 금계국의 꽃말처럼 절로 상쾌한 기분까지 들게 합니다. 활짝 핀 꽃 사이로 벌들은 바삐 움직이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춘 채 사진도 찍어봅니다. 답답해서 나들이 삼아서 나왔는데 우울한 것도 가라앉고 꽃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아이들한테 색감 놀이도 뭐 겸사겸사 좋은 것 같아요. 아이한테 처음 꽃길 보여주는 거라 이쁜 길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노란 코스모스라고도 불리는 금계국은 영현면과 봉발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5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영현면, 영천강은 우리 국내에서 아주 맑은 청정지역으로서 그 주변 뚝으로 금계국과 꽃 양귀비가 만발해 있습니다. 요즘 그 주말이면은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와 놀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영현면은 금계국 외에도 양귀비, 배나무꽃 등을 심어 영현강 주변을 사계절 꽃이 피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 1000여 명이 사는 작고 소박한 시골인 영현면. 푸른 강물과 화려한 금계국, 시골 풍경이 어우러져 성큼 다가온 여름 정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거제와 통영을 연결하는 국도 14호선 제한 속도가 70km/h로 하향 조정됩니다. 본래 거가대로를 제외한 거제시 관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중 장평램프에서 신거제대교까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나머지 도로는 시속 70km로 제한돼 있었지만 교통사고 예방 및 제한 속도 형평성을 위해 시속 70km로 일률적인 제한 속도로 조정됐습니다. 거제경찰서는 6월 한 달간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 후 7월 1일부터 변경된 제한 속도를 적용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중순 예산 부족으로 구조 고도화 2단계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경남도와 창원시가 약속했던 분담금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 30억 원과 102억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면서 132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돼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재개 시기는 사업자 확정 등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시작된 구조 고도화 사업은 현재 공정률 70%로 109 표준공장 6개 동, 재건축 공사 중 2개 동은 준공하고 4개 동은 골조 공사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창원시는 창원 지역의 특산물 소비 촉진과 창원시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청 구내식당에서 창원 대표 음식 시식 및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시식 품평회는 국내 최대 미더덕 산지인 마산합포구 고현마을에서 미더덕을 공급받아 미더덕 비빔밥과 미더덕 파스타, 미더덕전 등 다양한 미더덕 요리와 마산 지역 대표 먹거리인 아귀찜을 선보였습니다. 창원시는 대표 음식 선정을 위해 식품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 음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265명을 대상으로 대표 음식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더덕 비빔밥과 아귀찜을 창원의 대표 음식으로 중점 관리키로 했으며 창원시는 다양한 먹거리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거제시는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거제 시내 곳곳에 방치된 주인 없는 자전거 수거에 나섭니다.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펼쳐진 자전거 합동 수거에는 양귀관 40여 명이 참여해
방치된 자전거 78대에 수거 예고장을 붙이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자전거 절도 범죄 예방과 시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합동점검 및 수거를 매월 정례화해 거제 지역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수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북면은 음력 5월 5일 단오날을 맞아 제1회 단오절 추천 대회를 개최해 그네뛰기와 창포물 머리감기, 투호 등 다양한 민속놀이로 면민들과의 즐거운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마산하포구 진북면에 위치한 지산숲은 마산 지역 그네뛰기의 시발지로 300여 년 전 지산숲에서 전래된 추천대회를 계승하고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개인전과 골별 단체전, 기관 단체별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특히 각 마을에서 60세 이상의 고령 남성 참가자들의 그네 타기 기술을 볼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가 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상남도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희망을 건넨 기부자들을 위해 희망 2016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희망 2016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에서 경남 지역의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함께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힘쓴 기업과 개인, 단체 및 성금 모금에 크게 기여한 시군 공무원 등 총 77명에게 각각 도지사 표창과 모금 회장상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웃사랑 시군 표창 부분에서는 최우수 시군에는 사천시와 창녕군이, 우수 시군에는 창원시와 합천군이 표창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고성군과 고성문인협회가 공동으로 8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고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고성문인협회 시화전을 개최했습니다. 내 안의 소중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시화전은 삶과 죽음, 그리움, 희망 등을 그린 고성문인협회 회원들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화전을 통해 타인의 소중한 것을 함께 느끼며 자신의 소중한 것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시화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대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 부패 범죄 특별수사단이 경영부실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첫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회사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 경영진이 경영 비리를 저지르고도 이를 은폐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으로 본사와 거제시 옥포 조선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1,500만 원대 인터넷 물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또 사기를 친 혐의로 8일 통영경찰서에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최신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제시한 뒤 피해자 53명으로부터 2,326만 7천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조선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 418억 원을 확대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조선해양산업위기 극복 종합지원대책으로 당초 지원 금액보다 173억 원을 확대해 127개 업체에 지원키로 했습니다. 도는 일반 경영 안정자금보다 지원 기준을 완화해 부채 비율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금 상환을 1년간 연장하는 시책도 포함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1분기 자동차세 40만 4,308건에 56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2억 원 대비 26억 원의 세액이 증가했습니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납부, 전화 납부, 위택스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전기차 충전시설 2개소가 설치됩니다.
창원시는 8일 시청 제1부시장실에서 한전 경남본부,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시는 업무 협약에 따라 행정 업무 지원, 충전시설 설치 부지 제공,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 등을 각각 담당하고 오는 7월까지 충전시설 구축을 완료해 시범 운영 후 8월 말께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고성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연결과 상급학교 진학을 돕기 위한 꿈으로 이어주는 검정고시 연결고리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 중 가정환경과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8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건강위원회는 건강위원회 회원들과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성동 경전선 폐선부지에서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창원광역시 승격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8일 생명환경연구소 강당에서 산림작업장 근로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산림작업 중 갑작스럽게 응급환자 발생 시 동료 근로자가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이날 강의는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 활동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 8일 부선 선적 모래채취선 S호가 만재 홀수선을 초과하여 운항 중인 것을 적발했습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S호는 욕지도 남방 이이지 모래채취 구역에서 삼천포 신항까지 톤수 미상의 해사를 적재해 침출수를 배출하지 않고 만재 홀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세금과 관련한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제시 홈페이지와 세무과,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9일 고성읍 보건지소 앞에서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6세에 만나는 평생 건강 친구를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동 구강검진 버스를 이용한 맞춤형 스케일링과 불소 도포, 불소 용액, 무료 건강 검진과 상담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8일 북신시장 일원에서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대비 행동 요령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통영시 지역 자율방재단을 비롯해 경찰서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북신시장을 찾는 주민과 상가 상인들에게 풍수해와 폭염 대비 행동 요령, 홍보 물품 등을 나눠주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